제 목소리 들리나요? 빛이 이제 보이네요. 역광이 돼서 앞이 잘 안 보입니다. 네, 전 카이스트 오준호 교수였고 지금 은퇴해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제가 창업을 했고요. 지금 거기 최고 기술 책임자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내용은 인간형 로봇이죠.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이 비디오가 지난 4월 달이죠.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에 떴어요. 이게 좀 괴물처럼 보이고 우스워 보이지만 저기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발표한 인간형 로봇입니다. 사실 그 전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러면 유압으로 펄펄 뛰는 이런 로봇이었는데 갑자기 이 로봇이 나와서 이게 뭐에 쓰는가 했죠. 그러고서 불과 몇 달 만에 최근에 또 다른 로봇이 또 나타났죠. 자, 넘어갈까요? 이것이 한 열흘 전에 발표된 로봇입니다. 저기 보면 fully autonomous라고 써 있는데 저기 완전 자동이라는 뜻입니다. 저 말을 쓴 이유는 이 필름이 나오기 한 보름 전에 앨런 머스크가 발표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퍼폼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논란에 쌓였죠. 저게 자동이 아니라 사람이 원격으로 제어하는 거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모든 걸 한다 해서 fully autonomous라고 그랬고, 이건 자동차 공장에서 일부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봇은 지금 말한 테슬라 로봇이죠. 여기서 보면 5손가락으로 아주 그 정교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1970년대부터 쭉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왔는데, 그리고 2000년도에 들어서 아시모라는 로봇이 나오면서부터 인간형 로봇이 우리한테 친숙하게 됐죠. 그래서 이 로봇 공학자한테는 인간형 로봇이라는 것은 그게 오래된, 새로운 것이라 굉장히 오래된 타픽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앨런 머스크라는 분이 앞으로 이런 로봇이 우리 생활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값은 뭐 한 3천만 원 정도 누구나 사서 쓸 수 있는 로봇이 출현할 거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그러면서 1년 지나서 이 로봇을 발표하게 됐죠. 그리고 또 최근에 이런 로봇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거는 그 스탠포드 대학하고 구글이란 그 회사에서 그 작년 12월 꼭 1년 전이군요. 발표했던 비디오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 두 개의 팔이 있고 팔이 돌아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함직한 로봇이 못할 것 같은 이런 작업을 시연해 보였어요. 여기서 사용된 기술이 뭐냐가 논란이 됐었는데, 이것이 정말 로봇이 스스로 알아서 가사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가 뒤에서 원격으로 조종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절반 정도는 로봇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했겠는가 하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됐죠. 사실 인간형 로봇은, 전통적인 인간형 로봇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닮은 로봇도 있고 기계처럼 생긴 로봇도 있고 또 그 로봇캅처럼 생긴 로봇도 있고, 이런 로봇들이 쭉 연구돼 왔었고, 또 고전적 우리가 많이 눈에 띄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아시모라는 이런 로봇이 2000년도에 발표되면서 아주 굉장히 놀라움을 줬죠.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지만 제일 최근의 연구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잘 아실 겁니다. 현대 자동차에서 인수해서 아주 유명해진 로봇인데, 이 로봇을 인수했는데 그 로봇이 많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때 저렇게 복잡한 아크로바틱 모션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로봇이 작업에 사용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벤트가 있었죠. 2016년에 그 나르파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의 고등방위계획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문제를 내냐면 실질적으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말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로봇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를 냅니다. 그 발단이 된 것은 2012년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큰 쓰나미 대형 사고가 터지죠. 그때 원자력 발전소가 물속에 잠겼는데, 그리고 나왔더니 완전히 방사능 누출된 겁니다. 그때 최신 기술, 모든 군사기술 로봇 다 투입했어요. 했는데 전부 다 돌아오지 못하고 다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래서 재난 로봇 도전이라는 걸 했습니다. 굉장히 큰 예산이죠. 지금 돈으로 한 사람 한 1,500억 정도 들여서 3년 동안 그 프로젝트를 수행했는데, 그때 수행하기 위해서 동원됐던 로봇들입니다. 보면 그때 해봤더니 이런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로봇 형태가 있지만 결국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문제만 냈지만 결과적으로 여기에 동원된 로봇들은 전부 다 이와 같은 인간형 로봇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 가운데 있는 것이 제가 만든 디아시 휴보라는 로봇이고, 아시다시피 저기서 제일 좋은 성적을 내서 우승한 바가 있죠. 그런데 로봇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실제로 보면 제가 조그맣게 박스에 써놨는데 거기다 있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복합돼서 만들어진 것이 인간형 로봇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외형도 사람을 닮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인공 근육들, 그다음에 신경 계통들,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또 그 중심을 잡냐는 중심을 잡는 것들, 걸음,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요소들, 이 모든 기술 요소들이 집약돼서 인간형 로봇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간형 로봇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세계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런 로봇이 쭉 연구되고 있다가 다시 로봇이 각광을 받게 된 이유는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인공지능이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이런 로봇을 운영하려면 그걸 사람이 조종하고 해야 되겠지만, 요즘 생성형 AI라는 것이 나오면서부터 이제는 로봇 스스로가 모든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로봇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복잡한 용어가 써 있는데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전통적으로 이런 로봇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공학적인, 수학적인 지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로봇 공학자들이 이 로봇을 사람처럼 만든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기구학적인 것들, 그다음에 역학적인 것들, 이런 걸 고려해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작업을 수행했었는데, 갑자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성형 AI라는 걸 통해서 로봇 스스로가, 컴퓨터 스스로가 걸음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에다, 슈퍼컴퓨터에다가 로봇의 수학적인 모델을 넣어놓고 연습을 시키면 수백만 마리의 로봇가 안에서 넘어지고 싸우고 뒹굴고 하면서 생존하다가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대로 걷게 된 로봇이 나오게 돼요. 그걸 갖다 우리가 강화학습에 의한 로봇 트레이닝이라고 부릅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은 사람이 시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그 모습을 따라하게 하는 거죠. 따라하게 함으로써 어느 날 익숙해지는 것, 그걸 갖다 우리가 모방학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강화학습과 모방학습 등을 통해서 로봇 스스로가 자기의 방법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로봇의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수학적인 모델이 들어가고, 사실 이런 것을 수학적인 모델로 구현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을 인공지능의 강화학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로봇 스스로가 배워서 어느 날 펄쩍펄쩍 뛰게 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두 다리, 우리가 포인트 워킹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두 다리로 서서 걷는 이런 로봇들, 또 이것도 강화학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가 생존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학적 모델로 거의 불가능한 모델을 로봇 스스로가 생존법을 터득해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그러면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그 집안에서 작업하는 로봇을 어떻게 하느냐? 저기 보면 사람이 이런 장치를 통해서 작업을 가르쳐 줍니다. 로봇 스스로가 배우게 되죠. 근데 그걸 어떻게 통하냐면,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시범을 보이는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로봇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로봇이 있는데, RBY1이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 여러분 보이는 로봇처럼 생긴 것이 실제 로봇이고, 여기 좀 마르게 생긴 조그만 까만 로봇은 사람이 모션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실은 둘 다 완전한 로봇이에요. 이것도 로봇, 이것도 로봇인데 두 개가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로봇을 움직임으로써 큰 로봇을 가르쳐 주고, 거기에는 어떤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보면 여기 팔 움직임이 사람의 팔을 그대로 모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저렇게 몸을 고정시키고 여러 가지 형태를 바꿀 수 있다든가, 다음 그림도 그려주시겠습니까?
플레이 한번 누르시겠습니까? 한번 더 누를까요? 예, 저도 움직이네요. 그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유연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또 보면 이렇게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작업들 한번 누르면 되나요? 예, 보면 저기 이제 컵 쌓기 작업이라든가 이 물건 치우는 작업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은 실제로 로봇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 원격 제어를 통해서 움직이면서 시범을 보이는 겁니다. 그럼 로봇 스스로가 저걸 반복함으로써 어느 날 이 모든 걸 수행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뭐 이제 그 다음에 이것도 이동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로봇은 아까 말씀드렸지 발로 걸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퀴로 굴러가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함으로써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인간형 로봇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이동 수단은 바퀴일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다리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오늘 그 RBY1 조금 전에 보이던 로봇을 한번 초대했습니다. 한번 여기 보도록 하죠. 자, 이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조명이 안 따라오네요. 조명. 예. 여기는 로봇이 RBY1이라는 로봇입니다. 저희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지난 4월 달에 출시한 로봇이고 이미 전 세계에 30여 대가 지금 판매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이 로봇이고 여기 보이는 것이 티칭 디바이스, 이걸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로봇 쌍둥이입니다. 형태만 다르지 기능이 똑같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예, 움직임은 이제 쟤는 안 움직이나? 트윈. 여기서 예,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예. 그래서 이 저기 티칭 디바이스는 높낮이가 없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모든 운동을 트윈처럼 똑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예, 그다음에 움직일 때는 아직도 움직이고 있네요. 그래서 이 로봇은 실제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세고 정교하고, 저쪽에 있는 로봇은 사람이 조종하기 때문에 힘이 없고 약하지만 사람의 모습을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걸 통해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한번 하죠. 끝난 건가요? 벌써? 그냥 기네요. 퍼포먼스가 천천히 느리게 일부러 보여주느라고 긴데. 예. 그리고 이 양쪽 팔은 7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끝난 거죠? 예, 제어풍으로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예. 준비된 거예요? 오케이. 예. 자, 제가 이 팔을 잡고 움직이면 저게 따라 움직입니다. 이제. 예. 예. 여기 손가락 움직이고요. 액티베이션 버튼이 위에 있나요? 밑에. 오케이. 자, 움직이면 따라 움직입니다. 이렇게 따라 움직이고 또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면 양쪽이 똑같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작업을 할 수 있고 손도 열었다 닫을 수가 있고요. 저는 사실 이거를 설계를 하고 만들었지만 이 제어하는 건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퍼레이터한테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나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컵 쌓기를 시연할 것 같은데, 예. 제가 시간이 지금 한 5분 여유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움직여서 자세를 잡고요. 그래서 이 로봇을 구입하셔갖고 연구자들이 이걸 통해서 작업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익숙해지고 나면 작업을 하게 되고, 지금 전 세계에서 유수한 대학들, 기업들에서 30여 군데에서 지금 이걸 사용해서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 저희 오퍼레이터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서 컵 쌓기를 능수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이 손 동작을 그다음에 어떻게 원상 복구이죠? 다시 한 박수. 예, 하이파이브 같이 잡고 계세요. 네, 팔 움직임을 보여드리게. 이거 좀 팔 리더던시. 보면 이게 움직이면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의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쪽도 잡아주나? 예,
저렇게 운동을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 모습을 사람하고 똑같이 7축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번 아주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는데, 오늘 아까 우리 국악 무용한 거 보셨지만 여기다가 한번 사람의 춤추는 동작을 입혔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 오늘 G 아티언스니까 우리 예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의 간단한 춤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 쪽도리를 쓰고 아마 저 한복을 입고 아마 부채춤을 출 것 같아요. 한번 세팅하는 동안 보시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로봇은 다리 대신에 하체에 완전히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장치를 가지고 있고, 바퀴로 공간 이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조금 로봇이 이거 썼으면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애교로 봐주시고, 부채도 있네요. 부채도. 예, 똑바로 잘 놓으세요. 손에 잡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한쪽 손 잡았네요. 빠지지 않게 잘 묶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개의 자유도, 로봇의 자유도라 그러면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관절수를 얘기합니다. 7개의 자유도, 여기 7개의 자유도, 몸체에 6개의 자유도, 그다음에 발에 1개씩 2개의 자유도, 그래서 총 20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얼마큼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이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이 강연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준비된 것 같고, 우리 아티스트 초대해드리겠습니다. 로봇과 아티스트의 만남. 저도 처음 보니까 한번 옆에서 보겠습니다. 얘도 인사하네요. 다섯 곳이. 얼쑤. 예, 감사합니다.